흔히들 10년이나 된 기업들이 오래됐는데 이제 정부로부터 받을 게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새로운 힘을 또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공공기업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인데 이름만 약간 좀 바꿨습니다. 경기 부천에 소재한 이 공공기업은 그동안 건축 인테리어 관련한 도소매도 있고 일부 제조도 있고 시공도 있어서 회사가 꾸준하게 빠르게 성장해 왔어요. 지금 현재는 한 매출 50억 정도 이루고 있고요. 그런데 5년 차 되던 해에 창고용 부동산을 좀 조그만 거를 구매를 했는데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은행 자금을 활용했는데 취득세 감면도 받지 않고 지나온 10년 세월을 돌이켜 보니까 우리 이 대표님은 열심히 고용도 했고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해 온 것, 이것만 있어요. 주변의 사장님들을 돌아보니까 여기저기 지원도 받고 부동산도 사고 많이 성장한 사례를 보면서 우리 대표님은 정부 지원도 하나도 안 받고 그야말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오히려 내가 잘한 건지 아니면 잘못한 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신 대표님이 계세요. 별별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경기 화성에 있는 기업인데 이제 창업한 지 7년 차 됐어요. 토목 건축 분야의 시공도 하고 있는데 일부는 위탁 제조도 있고 약간 제조도 있습니다. 물론 유통도 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사업을 열심히 성장하면서도 정부의 힘을 적절하게 활용했다는 거에 있죠. 정부 지원금은 무상자금을 5번에 걸쳐서 3억을 좀 받았고요. 정책자금도 기부중진공을 통해서 8억 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사업을 좀 성장하면서 물론 초기에는 엄청난 많은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5년 동안 5천만 원 정도를 감면을 받았어요. 더구나 이 기업도 20억 정도의 공장을 매입해서 취득세도 7천만 원 감면 받았습니다. 공공기업은 하나도 못 받고 별별 기업은 비슷하게 성장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힘을 좀 받아서 그 기업의 내재적인 어떤 힘에 더 사용해서 기업을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힘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두 개 기업으로 비교를 했는데요. 흔히들 10년이나 된 기업들이 오래됐는데 이제 정부로부터 받을 게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은 있을지 없을지 상황에 따라서는요. 정부로부터 이제는 특별한 지원을 받을 길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새로운 힘을 또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일단 사람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죠. 미성년은 아직 자립이 안 됐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미래를 짊어질 세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국가적인 지원이 있고요. 그러나 성년이 되고 나면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이 관점은 어떤 거냐면 미성년자에게는 국가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 관점이 바로 미성년자에 대한 이해라는 거죠. 기업은 어떨까요? 기업도 사실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7년 이내와 7년 이후로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요. 7년 이내를 우리는 법적인 명칭으로는 창업기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성년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당연히 7년 넘는 기업은 이제 성인이에요. 그걸 우리는 중장년 기업. 대한민국의 많은 중소기업이 10년, 20년이 되더라도 명세성을 못 면하는 기업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7년이 넘어간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마땅히 크게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인 기준이고요. 정책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기업은 국가로부터 특별히 많은 혜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7년 이내에 미성년 기업 시절에 좀 체계를 갖춰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드는 것이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던 기업들이 꽤 많은데 그런 기업들은 오늘 좀 이 영상 좀 세세히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뭐 여기 대표적으로 표현해 놨어요. 우리 대표님께서 현업 사업을 하는데 이런 법령들을 다 일일이 이해하면서 하기 쉽지 않죠. 그냥 이러한 법률적인 제도적 근거가 있구나라는 이해까지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률이 있다면 시행령, 시행규칙, 정부의 지원 정책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정부 지원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법령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지 정부가 내 마음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의 첫 번째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기업의 나이로 지원을 해요. 기업의 나이. 좀 전에 이야기했죠. 미성년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성인이 되면 지원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요. 기업의 나이는 이렇게 되죠. 창업 설립한 지 0년에서부터 시작해서 7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7년의 기업의 나이가 바로 이거를 청년기업, 즉 법적 용어로는 창업기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업의 나이 7년까지 업종에 대한 그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기준점들이 대체로 제조업, 정보통신업, IT업, 기술력이 좀 있는 전문적인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국가가 좀 구분해서 기술력이 없는 기업은 좀 조금 지원할 것이고 기술력이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눈을 크게 뜨고 무엇을 지원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게 업종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처음 세울 때 업종에 대해서 그냥 가까운 세무사나 법무사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서라기보다는 내가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어떤 업종으로 어떻게 사업을 펼칠 것인가를 고민을 깊이 한 다음에 업종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업종에 따라서 지원이 되기도 하고 지원이 안 되기도 하고 세금을 감면하기도 하고 세금 감면을 안 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정부 지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대표자의 나이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 그렇습니다. 대표자의 나이를 우리는 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청년과 일반인. 청년은 법적 청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5세 아래, 35세 아래. 하루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30만으로 34세 11개월 하고도 뭐 30일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청년은 여러 가지로 법인세, 종합소득세 엄청나게 감면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100%를 감면해 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대표자의 나이가 이렇게 중요해요.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기업을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분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서울만 튼튼하면 될까요? 지방은 소멸해버리고 서울만 잘나고 하면 이게 건강한 나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창업을 하면 LI, 세금 왕창 더 내라고 하는 개념의 법령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창업을 하면 중과세 지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업 지역을 수도권에 창업하느냐 아니면 지방에 창업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세금을 더 매기기도 하는 것. 이렇게 1, 2, 3, 4 기업의 나이, 업종, 우리 대표님의 나이, 창업하는 지역에 따라서 정부 지원이 가이드라인이 결정됐는데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기업의 기틀을 잡아서 경영 전략을 짜는 거에 어떤 기본으로 삼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정부 지원 제도를 한번 요약해 보면 자금이에요. 자금, 운전자금. 운전자금은 우리 흔히들 들어보셨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소진공, 지역재단 이런 곳은 다 국가의 은행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 은행이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은행이죠. 은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도 더 적게 내고 국가가 당신이 보증을 해서 예를 든다면 90%를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10%만 책임져. 1억을 빌려주는데 9천만 원 내가 책임질게. 1천만 원 네가 책임질래? 이런 개념으로 국가 자금이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정책 자금이라고 하는 거고 국가 보증 제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운전 자금을 뭐 기업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대체로 10억 가까이 정부의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매출 1억인데 10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기준점과 지원 제도의 어떤 총합을 이해한다면 우리 대표님께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경영 전략을 짜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운전 자금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뭐 시설 자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건 부동산 자금.
공장 사는데, 창고 사는데, 사무실, 사옥을 사는데 시설 자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합니다. 토지, 건축, 기계인데 뭐 사행 향락하는데 국가가 거기다 쓰는 게 아니라 사업용 자산, 사업용 공장, 사업용 창고, 사업용 사옥을 사는데 이런 시설 자금을 국가가 무려 10억, 20억, 30억, 40억, 최대 뭐 50억 정도까지도 국가가 정책 자금으로 우리 대표님이 사업을 하려면 잘하라고 관점에서 이것을 지원해 드립니다. 정책 자금이 물론 갚아야 되는 거지만 때에 따라서는 80%, 90% 이런 것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게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는, 그래서 지원인 거예요. 세금으로도 지원해요. 바로 법인세, 종합소득세를 지원하는데 어떻게 지원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누구는 법인세, 종합소득세를 한 푼도 지원받지도 못하고요. 누구는 무려 5년 동안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케바케라 그래서 케이스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이게 법적인 제도예요. 그래서 대표님 사업하기 전에도 이런 걸 설계해야 되고 또 사업하는 한참 중에도 혹은 사업을 10년, 20년 하다가 한번 리모델링 필요할 수 있잖아요. 튜닝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도 뭔가 새로운 기업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사장님 하고 있다면 우리 사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대표님 계시면 동생분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부분이 있죠. 어떤 기업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합니다. 세금에 대한 혜택을요. 그러나 어떤 기업은 부동산 취득세를 무려 75%를 감면받아요. 와우. 대박인 거죠. 뿐만 아니라 재산세가 있어요. 재산세는 누적으로 내는 거잖아요. 계속 내는 거잖아요. 취득세는 어떤 시점이지만 재산세는 누적으로 내는 건데 무려 5년 동안 지원받아요. 5년 동안 어떤 기업은 한 푼도 못 받기도 하는데 혜택을. 근데 어떤 기업은 무려 5년 동안 거의 400%, 3년 동안은 한 푼도 안 내고 또 추가 2년 동안은 절반씩만 내는 이런 제도가 정부 지원의 요체예요. 강력한 지원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무상자금도 지원합니다. 운전자금, 시설자금, 세제 지원, 법인세, 부동산 취득세뿐만 아니라 무상자금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금성 지원도 있고요. 현물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무상자금은 0년에서부터 7년까지가 참 많지만 7년 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즉 기업을 갖춘다는 것은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3년, 5년 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튜닝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10년이 넘었다면 10년 넘은 기업도 리모델링, 튜닝을 해야 되고요. 오늘 이야기하는 핵심의 내용들은 바로 예비창업자의 관점에서 보다는 오히려 10년, 20년 된 그런 오래된 기업들이 어떻게 튜닝하고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정부의 힘을 좀 디딤돌 삼아서 어떻게 크게 점프할까라는 관점에서 이런 정부 지원 사업도 활용하시고 정부의 가이드라인, 법적 취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매우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공기업이 10년 동안 그냥 열심히 사업해서 매출은 50억까지 올렸는데 직원만 고용하고 세금만 열심히 납부했는데 알고 봤더니 정부 지원을 하나도 뭐 받은 게 없더라. 과연 솔루션이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업은 지금 7년 차 됐지만 쭉 성장을 하면서 정부 지원금과 뭐 정책 자금, 세금 감면, 이런 공장 매입할 때 취득세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과연 이런 기업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오래돼서 훅딱 지나간 기업도, 기회가 지나간 기업도 기회를 새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에 저는 포커스를 맞춥니다. 원래 이 업무가 이 일이 제게 주특기입니다. 주특기. 기업글정보TV의 김창섭 소장의 주특기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인데 정부의 힘을 활용을 추천하는 기업 6개 기업을 저는 추천해요. 오히려 이제 기업이 웬만큼 성장을 했어요. 개인 기업으로 하다가 세무사로부터 이제는 법인 전환해야 된다. 세금 때문에. 이렇게 법인 전환을 앞둔 기업 대표님 계세요. 이런 기업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업력이 10년, 20년 됐어요. 중장년 기업이에요. 이렇게 쭉 성장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창업 후다닥 지나가 버리고 창업 때 뭔가 효과도 못 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덧 확 지나가 버렸어요. 이런 중장년 기업이 뭔가 정부의 힘을 새롭게 좀 받고 싶어요. 이럴 때. 또 네 번째, 사옥을
매입을 앞둔 기업이 있어요. 사옥이 뭐 1년 차에 사옥 사는 기업 없잖아요. 제조기업 정말 잘 나간다면 한 5년 차에도 살 수도 있고요. 10년 차에도 살 수 있어요. 뭔가 공장, 창고, 사옥 뭔가 큰 변화잖아요. 일생일대에 한 번, 두 번이잖아요. 부동산을 이런 매입을 한다는 건. 그걸 앞둔 기업 덜컥 사지 말고 길이 있거든요. 길이. 부동산 취득세 크게 감면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무조건 감면받는다는 게 아니라요. 길을 찾아보자는 거죠. 길을. 부동산을 매입을 앞둔 기업이 있어요. 올해 계획이 있어요. 아니면 내년에라도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다면 계획하기 전에 뭔가 정부의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한테 저는 정부의 힘을 활용할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있지 않습니까? 업력이 됐는데 이제 우리 자녀한테 너 한번 해볼래? 우리 동생한테 아우한테 너 한번 해볼래? 나는 이렇게 맨주먹으로 여기까지 했는데 너 한번 해봐. 그냥 물려주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님들. 그냥 대표님이 읽은 부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수성이 더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업을 그냥 승계해서 지분 이동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합리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야, 이렇게만은 좀 그래. 그냥 내가 지분 이동해서 나는 고생했지만 우리 자식들은 고생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게 생각입니다. 생각. 자녀들도 고생을 해야 자립 의지도 강해지고 튼튼한 우리 대표님이 일군 부를 제대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법인을 만들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가족법인을 만들어야 된다든가 무늬만 법인 만들지 마시고 정부의 힘도 그렇게 만든 기업에 대해서도 정부의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한테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힘을 활용하는 희망하는 이런 기업가예요. 점포 운영하고 뭐 이런 대표님 아닌 이런 기업가들이라면 정부의 힘 활용할 것을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